중구 영도구 선거구에서는 서구 동구 다음으로 많은 10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비후보들의 면면을 소개합니다. 부산의 대표 농산물 대저토마토의 수확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시설 재배가 정착하면서 수확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토마토 수확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16개 구군 지역대학이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돌봄과 교육에 경계 없는 종합적인 지원을 펼치겠다는 취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4월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중구 영도구 선거구에서는 서구 동구 다음으로 많은 10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각 후보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명의 예비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 신인인 김의성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문재인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에서 일하며 국정을 경험한 것을 토대로 원도심 중구 영도구를 바꾸겠다는 포부입니다. 청년 정치인인 김 예비후보는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중영도를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미래시대의 대통령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도 태생, 영도 출신 저 김의성을 키워주십시오.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지방 소멸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젊은이가 돌아오는 부산 중영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초고령화 1등의 이 중영도를 뉴욕의 브루클린 도시와 같이 세계 인재들이 모이는 플랫폼으로 만들겠습니다. 박영미 전 더불어민주당 중구영도구 지역위원장도 뛰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소리를 듣고 지역 현안을 살폈다는 박 예비후보. 그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영도에 도시철도 영도선을 건설하고 대중교통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합니다. 중구 영도구는 잘못된 정치, 선거 때만 나타나는 사람들 때문에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수 박영미로 바꿔서 도시철도 영도선, 연령별 교육복지 주거 서비스, 멋진 전원도시 중영도로 바꿉시다! 김비호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도 지역을 누비고 있습니다. 사전후기 도전에 나선 김 예비후보는 선거를 거치며 누구보다 지역의 현안을 잘 파악하고 해법을 고민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는 인구 감소 문제를 지역의 가장 큰 현안으로 꼽으며 일자리와 정주환경 개선,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중구 영도구는 지금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영도 중구 인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동안 이곳을 일당 독점했던 정치 세력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중구 영도구를 미래로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중구 영도구 지역의 경우 30여 년간 보수세가 이어진 지역입니다. 지역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민주당 후보로 누가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게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네, 중구 영도구 선거구의 다른 예비후보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부산에서 4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1시 10분쯤 강한 바람에 날아간 슬레이트 조각이 가로수에 걸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이 안전 조치했습니다. 또 간판 추락 우려와 천막 날림 등의 신고가 접수돼 안전 조치됐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이 부산의 아이들을 출생부터 돌봄, 교육까지 책임지는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에는 시와 교육청뿐만 아니라 16개 구군, 지역대학이 함께 참여해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출생부터 책임 돌봄까지 부모 부담 줄이기에 나섭니다. 참여 기관들은 돌봄과 교육에 경계 없는 종합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기장군이 군과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되는 풍산사업장 기장 이전은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최근 풍산사업장 기장군 이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주민 동의 없이는 이전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풍산은 지난 2021년에도 일광읍으로 이전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 부산해경은 설 명절 전후 농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월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농수축산물의 밀수와 유통,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입니다. 또 매점 매석과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부산해경은 제보자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만큼 위반 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보호하는 문제로 이른바 캣맘과 일부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길고양이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창원시가 시범 운영 중인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삼정자 공원입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집 옆에서 길고양이가 사료를 먹고 있습니다. 창원시와 캣맘들이 함께 만든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입니다. 한때 이곳은 인근 주민들과 캣맘 사이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먹이를 주는 곳만 10곳이 넘었고 그릇과 사료 등이 여기저기 방치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해진 장소에서 먹이를 주면서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따뜻한 물 주고 사료 주는 게 그게 마음이 편해서 그렇게 하는데 좋지. 집도 한두 개 만들어주고 하면 애들이 겨울에는 그게 또 좀 자고 하면 좋잖아요. 국내 주요 도시 가운데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창원은 그동안 도시 전체가 길고양이 문제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고양이가 주택가를 돌며 쓰레기를 헤집거나 울음소리 등으로 민원이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창원시는 길고양이들과의 공존을 위해 올해 공공급식소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3천만 원을 들여 급식소를 기존 3곳에서 5곳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창원시는 또 시설을 통해 중성화를 하는 등 개체수 조절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길고양이 총괄적으로 급식소를 관리 감독하고 그다음에 길보협에서는 먹이와 주변 환경 정비, 그다음에 우리 수의사에서는 그 길고양이에 대한 간단한 건강 검진을 해서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할 생각이 있습니다. 민원 해결과 동물 학대 예방 등 다양한 효과가 검증된 길고양이 공공급식소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부산의 대표적 특산물하면 대저토마토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일명 짭짜리 토마토로 유명하죠. 겨울을 나고 있는 토마토의 수확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시설 재배가 정착하면서 재배 면적이 크게 늘었고 농가 소득도 급성장했다고 하는데요. 대저토마토 수확 현장에 차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 대저동의 한 비닐하우스. 긴 넝쿨에 빨강 초록의 단단한 토마토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9월에 파종한 대저 토마토의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1월 말부터 시작된 토마토 수확, 2월부터 본격화하는데 수확 시기는 매년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4, 5년 전 현대화한 시설에서 재배를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겨울철 생장의 크기가 작고 과육이 단단하면서 신맛과 단맛, 짠맛을 고루 느낄 수 있는 것이 대저 토마토의 특징입니다.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 때문입니다. 겨울에 농사를 짓다 보니까 과일이 이제 온도 기온차가 많이 나면 당도가 아무래도 좀 높아지거든요. 토양 자체에 염분이 좀 많아요. 대저 토마토의 시설 재배가 자리 잡으면서 재배 농가는 7년 사이 18% 증가했습니다. 재배 면적 역시 31% 증가하면서 매출도 2017년 420억여 원에서 2023년 6월 기준으로 624억여 원으로 45% 급성장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토마토를 재배하는 20대에서 40대 청년 농부만 80여 명에 달합니다. 최근 사과배 품귀 현상으로 인해 대체 농산물로 토마토의 소비가 늘고 있다는 분위기라며 지역에선 상품 다변화에 힘쓸 계획입니다. 상품성을 다양하기 위해서 2.5kg가 지금 주출하지만은 1.8kg라든지 1kg라든지 500g, 10% 포장이라든지 해서 다양화해서 판매 루트를 개척하고 있고. 시설 원예의 발상지인 부산 대저동, 2012년 지리적 표시제를 취득하고 매년 대저 토마토 축제를 개최하는 등 우리나라 대표 토마토라는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방치된 폐교의 무상대부와 매각으로 활용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 교육청 행정국은 23일 정책 설명회를 열고 미활용 폐교의 활용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활용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올해는 지자체와 함께 공모 사업을 연계한 매각이나 무료 대부로 미활용 폐교를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된 폐교가 69곳에 달했습니다. 30년 이상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학교는 7개교, 20년 이상은 44개교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밀양 무안초 내진분교장이 귀농귀촌 지원시설로, 창녕 도천초가 공공체육시설로 활용되는 등 경남도 교육청은 10개의 폐교를 지자체나 마을 협동조합에 돈을 받지 않고 빌려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침체한 건설 경기 대책으로 올해 예정된 공공건설공사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1분기에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 교통건설국은 올해 발주 예정인 1억 원 이상 도내 공공공사는 총 2,492건, 2조 7,363억 원이며 이 중 40%인 1조 722억 원을 1분기에 발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상남도는 상반기 중에 국지도와 지방도 등 도로 개설 사업도 70% 이상 빨리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올해 국내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187조 3천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공공수주는 전년 대비 4.6% 증가한 58조 4천억 원, 민간 수주는 전년 대비 4% 감소한 128조 9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민간 수주가 줄면서 지역 건설 경기 부진이 장기화할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습니다. 한국케이블TV 방송기자협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올바른 선거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책을 위한 콘텐츠 제작과 홍보 활동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동 제작 콘텐츠는 선거 정보와 유권자 인터뷰로 구성되며 매주 수요일 케이블TV 지역 뉴스와 지역 콘텐츠 통합 플랫폼 가지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우리 케이블TV 기자들은 정확하고 책임 있는 선거 보도로 지역사회 건전한 공론장을 만들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도울 것입니다.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맞춤 선거 정보와 선거 절차 콘텐츠를 공동 제작하여 방영하는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2일부터 부산과 경남 지역에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3일 부산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3도, 경남은 영하 8.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경남 사천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5도, 부산 남구와 부산 진구는 영하 8도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부산과 경남 지역의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24일 밤까지 지속되다 점차 기온이 올라가 주말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강추위가 몰아치면서 각 지자체마다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홀몸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쪽방촌과 노숙인들에게 난방용품을 지원합니다. 또 소관 동파 대책과 도로 결빙에 대비한 제설제 사전 살포, 난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예방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경남도는 겨울철 고병원성 AI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한파 기간 농장의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또 소독기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과 보온 덮개 등의 설치를 농장주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